현재는 0.63으로 회귀 중인데 이는 평균 미실현 손실이 37%다라는 뜻으로 정말 오래된 투자자들 아니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수치는 역사상 조정 MVRV 지표가 전보다 낮은 거래일이 1.57%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12월과 2015년 1월 저점 이후 가장 손실이 큰 상황인데요. 이번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항복이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이는 2018년의 약세장의 경우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투매 또한 투자자 손실 평균을 크게 벗어나는 통계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거래되는 코인의 미실현 손실은 역사상 역대 최저치이며 2015년, 2018년 약세장 사이클의 최저점과도 유사한 수치인데요. 이 FTX 사태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악의 투매를 촉발해 이미 손실 구간 중이었던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는데 시장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몸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한파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다시금 들어닥치는 것일까요?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17,000달러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분들의 심리 또한 다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지금 0.60% 하락은 했지만 17,000달러를 일시 다시 돌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34% 상승한 1,28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2.6% 하락한 0.39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4.79% 하락한 0.0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2%, 18.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73%로 롱 포지션이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57.45%로 역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지난 2017년 불장 때는 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매크로 경제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2017년은 투자하기 너무 좋은 때였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 또한 한창 오르던 때였죠. 반면 증시는 2017년 때는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한국이 코인을 주도하던 시기였고 주변에 돌아다니면 이제 여기저기서 코인 이야기가 나오던 때였죠. 그래서 증시로 들어갈 돈이 코인으로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 정부는 돈을 국민들 계좌에 직접적으로 꽂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미국 주가를 따라 코인이 움직이게 되었죠. 제롬 파월이 말하는 시간 또한 이제 코인 가격이 출렁입니다. 이제 환율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통상 환율이 오르면 한국 증시가 하락한다는 식의 이해를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도 지금 상황에서는 잘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환율은
매우 중요한데요. 환율이 이제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290원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1400원대를 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나 하락을 한 것이죠. 이 코인과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증시와의 연동성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달러와 연동된 이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으로 USDT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이 김치 프리미엄의 환율까지 감안해서 더 큰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유지하던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되었던 것만큼 이 환율 1300원대에서 1200원대도 여전히 USDT에 투자하기에는 꽤나 좋은 환경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USDT 투자가 달러 투자에 꽤 좋은 접점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 달러 투자를 한국에서 할 경우 달러 예금에 대한 이자율도 매우 낮고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순전히 환차익만 먹어야 하다 보니 큰 자본이 아니라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100달러로 10% 수익을 내봐야 10달러니 말이죠. 참 이를 통해서 현재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길을 찾고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에 계정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디 특정 거래소를 사용하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업비트나 비썸 등과 같이 트래블룰이 연동된 해외 거래소 계좌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다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제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올해처럼 이제 코인 시장에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적도 드물었습니다.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인내를 이번 연도 내내 이제 시험해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최근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는 몇 주간의 악재를 견디면서 16,000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좁은 구간에서 횡보하며 바닥을 다졌습니다. 지금 이제 FTX 사태가 진정되고는 있는데 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중요한 이슈가 남아있죠. 현재 시장의 투매가 단순한 약세장의 연속인지 아니면 투자 심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비트코인 역사상 몇 안 되지만 비슷한 케이스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번 주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시기는 팔 사람은 다 팔았던 매도 소진 시점에 있었다고 짚고 있습니다. 이번에 글래스노드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역대 최악의 시장을 맞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실현 손실 및 미실현 손실 규모와 FTX 사태 이후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가상자산 산업에서 보유자들의 행동 변화의 의미와 이제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 및 매도 소진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보았을 때 좀 중요하다라는 내용들만 뽑아왔는데 일단 같이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7일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한 비트코인 매집 추세의 점수 추이를 나타낸 온체인 데이터 차트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주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2020년 3월이죠. 코로나 쇼크, 2022년 이번 5월이죠. 루나 쇼크와 지난 11월 FTX 쇼크를 보게 되면 이제 중요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비트코인은 4개월 반 이상 동안 급격하게 하락하고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지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밑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0에서 1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확대를 하니까 좀 화질이 깨지기는 하지만 숫자 0과 1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0에 가까울수록 약간 오렌지색이다라고 할까요? 이제 2에 더 가까워지고 1에 가까워질수록 퍼플, 즉 보라색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상당수가 코인을 매집하고 유의미하게 잔고를 늘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바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 지표가 0, 오렌지색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상당수가 코인을 배포한다, 즉 매도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차트로 넘어가면은 현 시점 FTX 쇼크 이후 보라색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숫자가 1에 가깝다라는 것이며,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상당수가 코인을 매집하고 유의미하게 잔고를 늘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툼에 이은 강한 매집은 2018년 말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다음에 여러 매도 시점 직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투자자들이 대거 포기하고 항복을 하면서 급격한 손실 실현이 발생한 후에는 늘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7일간의 비트코인 총 실현 손실 추이를 나타낸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 이번 FTX 사태로 비트코인 실현 손실액의 7일분 합계는 101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요. 역대 최대의 실현 손실은 지난 6월, 이제 5월, 6월 루나 사태 이후 198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손절친 비트코인 물량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1월 미실현 손실 비율은 56%로 역대 네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과거 약세장의 바닥과 비교할 만한 수치이죠. 이것이 이제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단기 보유자의 매입 단가와 현물 가격 관계를 또 살펴보면 비트코인 사이클 내내 다음과 같은 패턴이 관찰이 되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매입 단가 사이클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색상이 어디는 파란색, 어디는 빨강색 이렇게 나타나죠. 이 색깔의 뜻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선은 파란색은 강세장을 이야기합니다. 가격 상승에 따라 신규 공급의 평균 매입 단가도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 즉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평균 가격이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보다 낮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빨간색은 약세장을 뜻하며 꾸준한 가격 하락으로 신규 투자자의 매입 단가가 현물 가격을 상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더욱 쉽게 말하면 내가 샀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 떡락해서 물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다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시점은 당연히 빨간색이며, 이를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보았을 때 평균 비트코인 매입 단가는 약 18,800달러 정도로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최근 평균 매수자들이 손실 보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약 마이너스 12%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MVRV 지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지표는 쉽게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조정 MVRV 추이를 나타낸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름만 들어도 뭔가가 좀 어려워 보이죠. 이 MVRV 비율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가총액을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이제 MVRV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 MVRV 비율은 시가총액에서 7년 이상 변화가 없는 휴면 코인 또는 유실 코인 공급
만큼의 수익을 차감하는 지표인데요. 이 주황색 선이 조정 MVRV를 나타내며 여기 보이시는 이 점선 라인이 1을 나타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주황색 라인이 1 이상이라면 액티브 마켓 대부분이 수익 구간이다라는 뜻이며 1 미만이면 손실 구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는 0.63으로 회귀 중인데 이는 평균 미실현 손실이 37%다라는 뜻으로 정말 오래된 투자자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수치는 역사상 조정 MVRV 지표가 전보다 낮은 거래일이 1.57%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12월과 2015년 1월 저점 이후 가장 손실이 큰 상황인 것이죠. 이번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항복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는 2018년의 약세장의 경우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의 투매 또한 투자자 손실 평균을 크게 벗어나는 통계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거래되는 코인의 미실현 손실은 역사상 역대 최저치입니다. 2015년, 2018년 약세장 사이클의 최저점과도 유사한 수치인데요. 이 FTX 사태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악의 투매를 촉발해 이미 손실 구간 중이었던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는데 시장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최근 엄청난 변동성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는 한 무릎 정도에서 사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했을 때 약간 허벅지 정도에서 사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매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렸습니다.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들 자주 업로드할 예정이니 혹시나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5대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에서 위믹스의 상패를 결정한 가운데 이 법원에서 위믹스를 거래 정지하는 첫 심리가 유예되면서 위믹스 가격이 50%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투자자들의 판단을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거래 지원을 유예하고 유의 종목 지정 사태를 이제 유지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서 이제 발생한 상승이었는데요. 현재 위믹스는 12월 8일 이제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미 공지가 나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시간을 버는 효과를 얻게 되었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박을 노리고 위믹스를 대량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이미 코인판이 크립토 윈터에 들어갔고 단기적인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패 리스크까지 굳이 우리가 짊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을 하면서 뭔가 당위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믹스 상패를 바라지 않는 투자자들도 위믹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거래소가 갑자기 횡포를 부린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블록체인의 생명은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위메이드가 신고하지 않은 위믹스 물량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메이드는 2021년에도 위믹스 매도로 투자자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었는데요. 이는 위메이드가 잘못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오로지 가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원래 상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위믹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기존의 예상처럼 상패가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도 이를 용인해 준다면 정말 해로운 판례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며 제2의 위믹스, 제3의 위믹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코인을 들여 보내려면 이런 기본적인 발행량, 유통량 같은 것은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제도적인 논의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루나, FTX 그리고 이번에 위메이드까지 전반적인 공통점이 규제의 부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경우는 빠르면 2023년 안에 제도적인 완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역대급 자금 유입세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24년 반감기, 2025년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참 힘든 시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들이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매 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